태충과 합곡을 논한다. 태충과 합곡을 논한다. 태충과 합곡이라 그러면 이 침구학에서 이 설명하려 그러면 힘이 들어서 못해. 이 침구학에서 이 혈명의 설명은 이 천지인과 상합한다. 천지인과 상합한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사람의 원리를 관통을 해야 이 침구학을 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의인데, 이것이 의인데, 오늘날 이 의가 이 동양에서 거론됐는데, 동양의 역사는 7,000년이 넘가? 7,000년이. 근데 서양의학은 기캐마야 수백 년이야. 그런데 이 질병의 이론이 서양이 동양을 잡아먹었다. 이 서양의 현대 의술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오늘날 병원이 저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병으로 죽는 사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지만은 병은 고친 것이 아니라 병은 자연이 낳는 것이다. 자연이 낳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마치 병을 고친다 하고 걸핏하면 서약서를 들이밀어요. 서약서를 들이민다. 진정으로 현대의학이 병을 고친다 하면 어찌 잘못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약을 하라 그러느냐? 즉 법으로 생명을 담보를 해서 막 잡아째고 잘라내려는 걸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 이 동양에서는요, 이렇게 잡아째고 없애고 이러지 않는다. 동양에서는 이 천지인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원리를 음양과 오행의 관계로 풀고 있다. 이 음양과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과 똑같아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 이것이 장이란 말이야. 이것이 오장이야. 이것이 오장이고 육부는 풍, 화, 열, 서, 섭, 조,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 화와 열을 같이 봐요. 그래서 풍열, 서섭, 조, 한.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이 5개의 기운과 땅에 있는 풍화, 서섭, 조한의 땅의 변화,
이 변화의 상태가 우리 인간에 영향을 주어서 질병으로 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병원이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이 침과 뜸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현대병원에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바로 침과 뜸으로 고친다. 침과 뜸으로 고친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 내가 서울에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가봤지만은 의사가 다만 이 병이라는 자기들의 그 매뉴얼, 자기들의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사람은 다 다르고 병도 또한 다 인자가 다 다른데 어찌 또 동일한 매뉴얼로 질병에 갖다 대입하여 병을 고친다고 칼을 잡아 대느니까. 반면에 이 침구학자는 그야말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내가 이 침구학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나라에는 침구사가 없습니다. 침구사가 없다. 불세출의 선배들은 다 가버렸어. 다 돌아가 버렸다. 물론 한의사들이 있긴 있으나 그들은 현대병원과 똑같아. 서로 돈의 혈안이 되어 침구가 뭔지도 모르고 침과 뜸을 침을 한다고 자기 것인 양 입씨름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원래 이 침구는 우리의 조상들이 구준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이 구준으로 물려준 것이 이제 그 한계에 왔어요. 그래서 이 고귀한 이 구준으로 전래되어 온 침과 뜸에 대한 지식을 이 초야에 묻혀있는 내가 이것을 정리하여 남기고 있다.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합곡과 태충은요, 이 합곡과 태충을 설명하자 그러면 이 경을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전을 소개를 한다. 경전을. 수능엄경,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여의 대보살만행, 제보살만행, 수능엄경. 이 수능엄경을 이해를 해야 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곡과 태충은 뭐냐? 수능엄경 제4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각명 공매가 상대하야 성료할세 고로 유풍륜이 집지세계 아니다. 인공의 생료하야 견명하여 입외하니 피검보자는 영각이 입경하니 고로 유검륜이 보지국토하니다. 이래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순홍경의 이 원전이 이거예요. 이거다. 근데 이거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처님의 보호를 받았어. 내가 이 대불증열애미된 수정료의 제보살만행 순원경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가지고는 물론 이 원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검은 것은 글이요 허연 것은 종이를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이 책이 있으면 이 원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 말은 이 책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이거를 읽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보물로 해서 이 원본을 보물로 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를 석가모니가 열반하신 이후에 우리나라에 무수한 해 동안 스님이다 학자들이 법문이라고 말하고 책이라고 저술했지만 아무도 이 원본을 완역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완역을 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강명 공매가 상대하야 성요할세 고로 유풍륜이 집지세계 하니다. 강명이라는 것은 밝음을 깨달은 것, 이것을 양으로 봐야 양이다. 햇빛이 비치는 곳 양이다. 양이. 공매가 비어있는 어둠, 이것을 음으로 본다. 사람으로 보면 남자와 여성이다. 그래서 강명과 공매가 서로 대치하여 성요할세. 양과 음이 서로 대치하면은 서로 요동을 하죠. 밝은 따뜻한 곳은 추운 곳으로, 추운 곳은 따뜻한 곳으로 서로 요동을 하기 때문에 고로 풍년이 바람이 생겼어. 집지세계 아니다. 저기 우주가 생긴 것은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요지발강하기 때문에 풍년, 생긴 바람이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즉 남자와 여성이 서로 대치하여 요지발강하면 바람이 생긴다. 바람 피운다 그러죠. 요 풍년이 이 세계를 발전시킨다. 인공의 생료하여 견명하여 이배하니 공으로 인하여 비어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성으로 인하여 요지발동이 생겼어. 남자가 요지발동하는 게 원인이 여성 때문이야.
인공으로 인해서 생려하여 견명하여 발금을 굳혀서 입에 하니 발금을 굳혀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을 세우니 즉 정충을 발휘하여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안착하여 애가 생기니 그것이 저 금자야. 저 금이라는 보물이다. 즉 명각이 입견하니 고로 유금륜이 보지국토안이다. 뭐 여성으로 인해서 요지발동이 생겼어. 남자는 놈이 견명하여 물건을 발딱 세워서 단단하게 굳혀가지고 뭔가를 내보냈어. 걸리적거리면서 뭔가 생기게 했어. 그것이 자식이야. 금이라는 금덩어리라는 이 보물이라는 놈이라. 그래서 이 밝은 깨달음이 입견하니 단단한 것을 세우니 고로 이 자식이라는 금륜이 금이라는 금덩어리가 보지국토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보호하고 지탱한다. 이게 이제 우주가 생긴 것과 이 사람이 생긴 것,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거 없으면 이거를 대충과 합곡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풍년이 바로 대충간이란 말이야. 간. 국토, 금보자. 금보자가 합곡이다. 대충은 간의 원열이요. 즉 무기잖아요. 이것이 마이너스야. 여성이다. 합곡이 대장. 이것이 금이다.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과 합곡은 이 강명공매가 서로 생기는 이 풍륜과 이 금륜이 서로 맞춰라야 생긴 것이 자식이다. 이 걸리적거리는 입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충, 간, 풍 바람이잖아. 태충이라는 간, 음이, 합곡이라는 금 플러스 금이라는 양, 합곡이라는 원인을 둘이 만나면 뭐가 생기느냐? 입견이 생긴다. 이거를 이제 장에서 보면은 음이 실하면 양이 흐해진다. 음이 실하면 양이 흐해진다. 반대로 양이 실하면 음이 흐해진다. 이게 상대하는 거죠. 태충은 간이야. 즉 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이 실하면 음과 대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담이다. 담이 음이 흐하면 담이 실해진다. 담이 실해진다. 반대로 간이 실하면 담이 흐해진다. 저기 음은 간은 장부요, 장이요. 담은 부다, 육부다. 즉 장이 실해지면은 부는 흐해진다. 간이 실해지면 담이 흐해진다. 담이 흐하다는 것은 담이 목이잖아요. 간도 물론 목이지. 담이 흐하다는 것은 금이 극을 한다는 얘기다. 금극목이다. 즉 담이 흐하다는 것은 금이 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부에서 금이 뭡니까?
바로 대장이다. 즉 간이 실한 것은 담이 허한 것을 말하고 있고, 담이 허한 것은 금경목이기 때문에 금이 실하다. 즉 대장이 실인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건 병의 발생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 간이 실하면 간을 사야 되고, 대장이 실이니 대장도 사해야 한다. 이것이 태충과 합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음과 양을, 원의를 다스리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정격과 성격으로 논한 것이 사암침법이고, 사암도원의 사암침법이고, 이 오행의 관계가 극과 모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한 것이 오행침법이다. 즉 합국과 태충은 가장 쉬운 오행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오행침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이 오행침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좀 논하고자 합니다. 현대 병원들과 한의사들이 병을 고친다고 큰 소리를 빵빵 하며 잡아째고 없애고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병을 못 고쳐요, 결국은. 그래서 이 난치병에 대해서 어떻게 침으로 다스리느냐, 이거를 좀 논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질병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어차피 이 침과학자들이 이제 선배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걸 그나마 정리하고 이 동양철학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력하지만 내가 이걸 정리를 하고 남기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외로운 사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 많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